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의 오늘 아침 입장문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남북 관계가 악화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를 다시 배치해서 전선을 요새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지역이라고 하면 금강산과 개성 일대라고 일단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네. 그동안 철수를 남북이 집필을 일부 했는데요. 철수한 집필에 다시 군대를 들여보내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결국 인민군대가 다시 전선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9.19 군사합의의 일부 북한이 합의했던 것을 남북이 합의했던 것을 북한이 이제는 깨겠다는 그런 의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9.19 합의를 다 깨겠다는 게 아니고 일부 합의를 우선 깨고 단계적으로 아마 북한이 접근할 것 같은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수위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충격요법을 쓴다 할지 예를 들면 NLL 선상에서의 군사 행동이랄지 또는 그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랄지 이런 직접적인 행동보다는 남측을 또 미국이나 국제사회를 다분히 의식하면서 북한이 조금은 유연한 그런 군사적인 한 발을 내딛는 것이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너뜨렸던 지피를 다시 만들게 되면 그 이후에 남북 간에 뭐 국지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충돌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이제 휴전선상에서 지피의 존재는 우발적, 돌발적 사태가 늘 상존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인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피라는 게 사실상 그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 있고 북한과 남한의 지피의 간격이 가까운 곳은 500m도 안 되는 그런 거리였기 때문에 그 안개가 끼거나 이럴 때 우발적인 그 총격 사고가 발생한다 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상됐던 부분들입니다. 이제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지피에서의 군사 부분의 모든 것들을 이제 뒤로 물리는 것이 이제 9.19 합의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지피에 인민군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국내 여론은 또 우리 군인들은 왜 지피에 안 들어가느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상호 그것이 상승작용을 하기도 할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우발적 돌발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또 지금 이제 오늘 그 총참모부의 보도를 보면은 인민들이 삐라를 뿌리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 과정에서 대남 삐라의 그 삐라를 뿌린다는 것은 남북의 갈등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 내에서 남남 갈등까지도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리가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결국 비무장지대가 다시 무장지대로 돌아가고 긴장감은 고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 센터장님, 지난 13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은 인민군 총참모부가 맡아서 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제 인민군 총참모부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 자료를 낸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보다는 강도가 낮다.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할 때 우리가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큰 틀에서는 핵 도발, 우리는 이것을 전략 도발이라고 이야기하고 핵실험, ICBM 실험, SLBM 실험을 갖다 이거를 포함시켰는데 이것은 주로 대미용이었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재래식 도발인데 재래식 도발도 내용을 보면은 충돌형 고강도 도발이 있고 비충돌형 저강도 도발이 있는 거죠. 충돌형 고강도 도발이라는 것은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이 북한이 무력 공격을 가해오고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도발 행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야기한 것은 비무장지대의 지피를 다시 만들겠다. 또는 북한 나름대로 군사 보호 지역일 거예요. 비무장 지역 바로 위쪽이겠죠. 거기까지 진출해서 삐라를 살포하게 하겠다. 이것은 전형적인 비충돌형 저강도 도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참모부가 사실 김여정의 발언이 워낙 강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것이 총참모부로 이렇게 연결됐을 때 고강도 도발을 시사했으면은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부담이 됐을 텐데 일단 1단계라고 볼 수 있겠지만 북한이 저강도 도발을 시사했다는 점은 북한 나름대로 남북관계 측면을 고려한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발 양상이 단계적으로 점증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고강도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 점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강도
도발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또 상황이 악화되면 수위는 뭐 말씀하신 대로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도발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보다는 이제 네. 조금 더 저강도 도발이라도 비충돌형 도발이라도 네. 한국 정부를 아프게 하는 거. 그러니까 김여정의 표현을 보면은 골머리를 앓게 하는 도발 같은 경우에는 서해 지역에서 해안포를 발사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군을 직접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훈련 명분으로 해서 우리 군이 위치하는 지역에 포격 훈련을 한다면은 이것은 또 우리에게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오고 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충돌형 도발도 이렇게 기획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북한도 사실은 이 재래식 도발을 할 때 있어서 한국군의 대비 태세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군의 대비 태세가 잘 갖춰진다면은 이 도발을 하면 도발에 따르는 정치적 효과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발을 했는데 북한군이 손실로 따르면은 도발 안 하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북한의 재래식 도발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의 대비 태세가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네.